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평화교육센터에서 평화통일교육 수업을 기획하고 또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하는 이효정이라고 합니다. 경기 평화교육센터에서 2020년 통일교육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통일그림책으로 키우는 평화감수성이라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되돌이켜 봐도 학생들과 그림책을 함께 읽고 집중하고 그리고 그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어서 많은 선생님들께 혹은 또 관심 있는 분들께 이 수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그림책으로 평화통일 수업을 하게 된 취지를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교사나 강사의 좀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사실은 짧고 임팩트 있게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는 영상에 학생들이 집중도 더 잘하고 그리고 또 잘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영상 자료만 있다면 좋을 텐데 우리 학생들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영상 매체들이 사실은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경험에 머무른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학생들에게 느리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수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 강사가 하나하나 다 짚어가며 설명하는 것보다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평화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기획하게 된 게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입니다. 그림책은 글밥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작가님의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매력이 있죠.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림책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게 가능하다는 게 그림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만의 각자의 의미를 찾고 해석해보고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을 표현해보는 것이 그림책 수업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그림책으로 키우는 평화감수성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평화통일 수업을 진행해봤습니다. 3권의 책으로 2020년 진행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그림책은 이혁배 작가님의 비무장지대의 봄이 오면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손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등으로 되게 유명한 그 작가님이시죠. 그리고 또 소리의 추석 이야기라는 그림책은 초등학교 1학년 교과 연계 도서이기도 합니다. 굵직굵직하고 단순한 듯한 그림체가 친근하고 푸근한 느낌을 줍니다. 제가 이 그림책 수업을 위해서 좀 알아보니까 작가님께서 대학 시절에 민화 동아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작가님의 그림들이 그 민화가 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무장지대 봄이 오면을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그래서 먼저 가면은 이제 표지부터 살펴보겠죠. 이렇게 양면의 표지를 다 살펴보고 제일 시작하는 첫면을 보는데요. 보통은 이제 제목을 가리고 제목이 무엇일지 맞춰보는 것부터 하는데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겠죠. 네. 봄이 오는데 어떤 곳에 봄이 오는지 이제 맞춰보는 걸 하는데요. 표지에서 보여지는 그림을 통해서 이 공간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보면은 어떤 것이 보이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보는데요. 동물들이 보이니까 공원인 것 같아요. 자연의 어디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 보다가 여기 집같이 생긴 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좀 집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뭘로 보이시나요? 네, 바로 분단으로 멈춰버린 기차, 이제 철마라고도 표현하죠. 철마입니다. 실제 비무장지대에 가서 이것을 볼 수는 없죠.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작가님의 상상력으로 비무장지대 안에 분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멈춰버린 기차를 그리셨는데요. 실제로는 파주 장단역에 가면 이 기차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업 그림책 수업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파주 기행을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경기평화교육센터에서 파주 기행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경기평화교육센터의 유튜브 채널 경기평화교육센터 TV에서 파주 기행에 대한 내용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그 채널에 들어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을 확인하고 비무장지대가 어떤 곳인지 조금 설명해주면 저학년들의 경우는 더 이 그림책을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전쟁, 6.25 전쟁이라고도 알고 있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에 전쟁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었죠. 잠시 휴전하면서 쉽게 전쟁이 다시 재발하지 못하도록 남북의 분단선인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씩 무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정전협정 조항에 따라서 비무장지대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비무장지대의 봄이 오면을 읽어주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지를 넘기고 나면 제목이 나옵니다. 비무장지대의 봄이 오면. 그 제목 아래에는 우리가 산이나 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망원경 있죠. 그게 바로 제목 아래에 있습니다. 덩그러니 하나만 있어서 이건 저의 느낌이긴 하지만 좀 외로워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검은 바탕의 동그라미 안에 비무장지대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그림책은 제목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이어지는 비무장지대의 풍경을 담담하게 어떤 감정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봄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이 작가님이 진짜 분단 상황에 대해서 예리하게 표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비무장지대라는 공간은 육지 위에만 있지만 우리의 분단은 육지만이 아니다. 바로 바다와 하늘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봄에 시작하는 동물은 바로 서해 백령도 앞바다의 전박이 물범입니다. 서해가 가장 남북에 분쟁이 많은 바다이기도 하죠. 전박이 물범 가족은 자유롭게 놀고 있는데 이제 분단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바다에 철조망을 친 것처럼 실제는 그렇지 않죠. 보여줍니다. 그렇게 시작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동물들의 모습은 여름에는 고라니 남매와 수달 형제, 그리고 알을 낳아 가족을 꾸리는 새들, 그리고 가을에는 고향을 찾아 알을 낳으러 온 연어들, 엄마 사냥을 쫓아가는 아기 사냥, 겨울에는 그 분단선인 철조망 위를 자유롭게 날아가는 철새들의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그림책의 특징은 동물이 보여주면 그 다음에는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동물들이 가족과 형제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과 다르게 사람들의 모습은 좀 달라 보입니다. 군인의 모습과 이산가족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봄부터 동물들 모습 다음에 나옵니다. 군인들은 봄에는 힘들게 철조망을 고치고요. 할아버지는 전망대에 올라 북녘 땅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여름, 가을, 겨울에도 군인들은 훈련을 하고 할아버지는 계속 전망대를 올라 북녘 땅을 멍하니 바라보죠. 책의 제목이 비무장지대의 봄이 오면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서 다시 봄이 옵니다. 다시 봄이 왔을 때 할아버지는 또 다시 전망대에 올라서 북녘 땅을 바라보고만 싶진 않으시죠. 그래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약간 판타지처럼 작가님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다시 봄이 왔을 때 할아버지는 굳게 닫힌 철문을 열고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쭉 펼쳐지는 이 장면이 이제까지 비무장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고 좀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던 독자들에게, 학생들에게 해방감을 안겨주죠. 비무장지대 안으로 상대방 쪽인 거죠.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또 소녀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바로 그 분들이 할아버지의 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무장지대의 봄이 오면에 이야기가 맞춰지고 마지막 부분의 내지에는 세계 지도 속에 우리나라 모습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빨간 선으로 분단선이 있었죠. 마지막에는 그 빨간 선이 사라진 할아버지의 바람을 표현하는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할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책은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
그림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학생들과 먼저 느낌과 소감을 나눕니다. 보통 너무 할아버지가 불쌍해요. 군인들이 힘들어 보여요. 할아버지가 너무 식구들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고향에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모든 소감들에 긍정을 해주고요. 구체적으로 준비한 질문들을 나누며 학생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그림책 수업의 매력인 것 같고요. 모든 학생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본 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림책 속에 있었던 사람들, 동물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데요. 이렇게 내가 아닌 존재,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 존재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상상해 보는 것, 이것이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평화 감수성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